그 1학기 때 내용이 이제 갑기둥 갑불이 있었다면 2학기 때는 원기둥 원뿔이 있거든. 자, 원기둥과 갑불의 차이라는 걸 좀 기억해 줘야 하는데, 갑기둥은 여기 있네. 좋은 게 있다.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며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면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밑면이라고 말할 거다. 그래서 밑에 있는 면, 즉 위아래에 있는 면이 밑면인데, 이게 평행하고 합동까지 되면서 다각형이면 이게 갑기둥이었어. 그럼 원기둥은 뭡니까? 똑같아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야. 근데 차이점이 있어. 뭐라고? 원이라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다각형이었다면 얘는 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이루어진 입체도형. 그리고 이때 그 두 개 평행하고 합동인 이 원 두 개를 가리켜서 이 면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다? 밑면이라고 얘기할 거다라는 거지. 자, 기둥에서는 위아래가 둘 다 밑면으로 부릅니다. 알겠죠? 얘를 뒤집어 버리면 이번엔 얘가 밑에 가기 때문에 밑면이 두 개다라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면을 옆면이라고 하는데, 굽었다, 즉 곡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밑면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갑기둥에서 했던 말이었죠. 자, 그러면 원기둥 어떻게 만듭니까? 직사각형에서 한 변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게 되면 그때 원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바로 원기둥에서 밑면, 이 밑면이 무슨 모양이다? 원이었지. 원의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선생님, 서술형까지 다 풀었는데 그 화장실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직사각형 세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렸을 때 바로 기둥의 뭐가 될 수 있다? 높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네. 됐지? 자, 그럼 얘가 이 전개도 잘라서 피면 이걸 뭐라 부른다? 전개도라고 얘기한다 했었죠. 비슷합니다. 옆면 직사각형 그대로 나오는 거 마찬가지고요. 갑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기억을 살려볼까요? 삼각기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에 대한 전개도는 밑면이 나오게 될 거고 옆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옆면은 자, 변의 개수만큼 삼각형이니까 옆면도 세 군데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역시 밑면이 두 개 나오는 거 똑같은데 원기둥이었잖아. 그래서 원 모양으로 나온다는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높이인 건 알겠다고요. 자, 근데 이때 이 가로의 길이가 뭐랑 같이? 원의 둘레와 같은 거 맞아요? 자, 밑면의 둘레, 즉 모래의 둘레와 같다. 원의 둘레, 즉 두 글자로 줄이면 얘를 뭐라 부를 수 있지? 원주. 그렇지. 원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원기둥에서의 전개도에는 밑면의 모양이 원이고 역시 두 개 나오게 될 거고, 옆모양은 직사각형으로 한 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원주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밑면의 지름, 즉 원의 지름에서 원주율을 곱해주면 그게 가로의 길이, 자,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얘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즉 예를 들면 전개도 한번 보면 얘가 2였기 때문에 반지름이 얼마?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얘가 원의 둘레니까 지름 2에다가 원주율 얘기하자면 3.1498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6.28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원뿔로 바로 가도 됩니까? 자, 원뿔. 자, 역시 갑기둥에서 원기둥으로 바뀔 때 핵심은 뭐였죠?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라 원이었던 차이밖에 없었던 거 맞아? 그럼 원뿔 같은 경우도 어떤 차이가 있다? 한 밑면이 원 모양이고. 자, 맞죠? 자, 이게 바로 뭐가 될 거다? 밑면이 될 거다는 거지. 갑뿔.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싸인 면이 모두 삼각형이
입체 도형이라고 했는데 자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면이 뭘로만 다각형에서 원으로만 바뀌는 뿔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됐죠? 자 그래서 요때 한 면이 바로 밑면이 되는 거고요. 자 옆에 있는 구분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 거 한번 볼게. 자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을 기준으로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될까? 뿔의 꼭지점에서 됐나? 뿔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길이가 되겠지? 바로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다? 높이라고 한다는 거지.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 사이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이가 원뿔의 높이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 옆에 있는 거 돌렸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원뿔의 반지름. 됐나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 돌렸을 때 생기는 요 부분 맞아요? 요것 때문에 뿔 모양이 나왔지. 그때 나온 선들을 모아서 뭐라 부른다? 바로 모선이라고 한다. 됐어요? 좀 생소하죠? 자,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원에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요것들을 바로 얘기를 모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이때 꼭지점도 각뿔의 꼭지점과 비슷하게 무슨 점이라고 얘기하자? 원뿔의 꼭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지. 자, 맞나요? 높이는 여기서 역시 90도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높이가 될 거고요. 모선 표현한 거 가만 봐보세요. 선 잡아놓고 표현하고 있는 거 확인됩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지금 이거 5개 요것만 지금 채워봐봐. 6번에 이 글씨만 한번 써봐봐. 왜냐면 지금 9까지 나가려면 문제가 별로 없어서 그래. 다 써봤어? 자, 그러면 오늘 하나만 더 해보자. 바로 9까지 한번 가보자. 바로 자,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을 우리는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가 공 모양으로 된 거거든. 축구, 야구, 백 다 공으로 하잖아. 그래서 이게 구야. 됐나요? 자, 이게 뭐냐? 구에서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구의 중심이라고 한다.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원의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 불렀지? 그렇지. 그렇다면 구의 중심은 구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됐나? 자, 그 구의 반지름이라는 건 구의 중심에서 바로 구의 겉면까지 이은 선분들을 구의 반지름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름을 기준으로 반원을 만들어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이때 반원의 지름이 구의 뭐가 될 거다? 지름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입체 도형 얘를 보면 원기둥 위에서 보면 원이요, 뿔 위에서 보면 원이요, 구 위에서 보면 원이요, 똑같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원기둥은 앞에서 보면 요 모양 직사각형, 뿔은 삼각형. 자, 여기다 살짝만 한번 좀만 추가해보자. 이게 한 번씩 보기에서 좀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거든. 자, 이등변 한 번만 붙여주세요. 가로 열고 이등변 한번 써줘. 자, 이 원뿔을 앞에서 본 모양 얘기하면서 삼각형이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할 때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등변 변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원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차피 같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등변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구는 역시 앞에서 봐도 원이겠죠.
옆 옆에서 한번 봤을 때요. 옆에서 봤을 때 역시도 얘는 구분변이, 그러니까 얘 두 개 모양이 어때요? 똑같겠지. 역시 얘도 옆에서 봤을 때 모양도 어때요? 똑같겠죠. 한 번만 더 써보자. 삼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보기에서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9는 그냥 원이네요. 자, 요것만 조심하면 돼. 됐어요? 자, 그런 말만 좀 조심하시면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